이제부터 내가 행복해질 거야.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그래서 너 사랑받고 있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본성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모, 특히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마치 어떤 재능이나 능력처럼 평가되어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로 인한 특권을 얻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풍토에 힘입어 성형수술은 엄청난 인기 속에 비슷비슷한 얼굴의 강남 미인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라면 과연 인간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에 대한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리뷰해볼 영화 기기괴괴 성형수입니다. 연예인의 스타일을 담당하는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 예지는 사실 어린 시절에는 발레를 배우며 유망주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못생긴 얼굴 때문에 1등을 하지 못한다는 콤플렉스에 휩싸여 발레를 그만두고 스트레스를 모두 먹는 것에 풀며 뚱뚱한 데다가 못생긴 외모를 가지게 됩니다. 예지가 스타일을 담당하고 있는 연예인 미리는 예지를 하대하며 얼굴을 보면 재수가 없으니 마스크를 쓰라는 등 예지를 벌레 취급하고 예지는 그런 미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리가 메인 모델인 홈쇼핑 방송에서 출연하기로 했던 보조 출연자가 약속을 펑크내자 그 자리에 있던 예지가 대타로 출연하여 음식을 먹는 역할을 하게 되고 TV에 방송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후 예지는 사람들의 악플로 인한 충격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않게 됩니다. 집안에서 칩거하던 예지에게 뜬금없이 어떤 문자가 날아오고 문자에는 예지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얼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성형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냐며 예지는 문자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예지의 집으로 진짜 성형수가 배달되고 예지는 소문으로만 듣던 성형수의 효과를 직접 실험해보며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얼굴을 바꾸는데 성공한 예지는 성형수를 보낸 곳을 알아내 찾아가고 예지를 성형수 모델로 쓰는 대신 원가의 10분의 1인 2억으로 전신을 성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예지는 성형수를 통해 아름다운 외모를 얻고 자신이 원하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발레 유망주로 주목받았지만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발레를 그만두고 지금은 연예인의 스타일을 담당하는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고 있는 못생기고 뚱뚱한 외모의 주인공 예지는 성형수를 통해 완전하게 새로운 외모를 얻기 위해 부모 앞에서 자살 협박을 하며 돈을 가져오라고 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 후에도 옷을 사야 한다며 다시 돈을 요구하는 등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예지의 목소리는 문남숙 성우가 맡아 연기했는데요. 주로 맡는 배역은 소심하거나 밝고 씩씩한 소녀 계열 등이지만 소년 역과 성인 여성 역에서도 폭넓고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성우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배역으로는 일본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의 주인공인 도라에몽과 한국 애니메이션인 꼬마버스 타요의 주인공인 타요 등이 있다고 하네요. 예지가 스타일을 담당하는 연예인으로 등장하는 미리 캐릭터는 처음부터 까다롭고 괴팍한 모습을 보여주며 예지에게는 못생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라고 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심술궂은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영화의 중후반부에서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 SNS에만 셀카를 올리는 등 영화의 미스터리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리 목소리를 연기한 김보영 성우는 음색이 다소 허스키하고 성숙해서 엄마나 성인 여성 연기에서 강점을 보이는 성우라고 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이나 유명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등에서 역할을 맡아 목소리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리와 같은 소속사인 광 액터스의 신입 배우 역할로 등장하는 지훈 캐릭터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엘리트로 영화에 처음 등장하며 뚱뚱하고 못생긴 예지를 보고 싫어하기는커녕 눈이 예쁘다는 칭찬을 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인데요.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그 정체가 밝혀지며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배역을 맡아 목소리를 연기한 장민혁 성우는 쿨한 성격의 탐정 캐릭터나 지략형 캐릭터를 자주 맡는 편이지만 의외로 찌질한 개그 캐릭터도 그럴듯하게 소화해내는 다재다능한 성우라고 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배역으로는 영국 드라마 셜록의 셜록 홈즈 역할과 영화 오만과 편견의 콜린스 역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애니메이션은 내수 시장이 작고 그 타겟층이 대부분 영유아에 맞춰져 있어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 제작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기괴괴 성형수의 제작사가 영화를 위한 기획을 시작하던 2014년 중국에서 불법 번역된 한국 웹툰들이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캐치하고 중국 시장을 노리기 위해 중국의 모바일 만화 시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모바일 만화 시장은 섹시 코미디의 연애 장르와 공포 미스터리 장르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제작사는 두 장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공포 미스터리 장르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골고루 존재하고 문화적 감성적 차이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 공포 미스터리 장르의 제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연재된 기기괴괴 웹툰의 성형수 편이 같은 해 7월 초 중국에서 불법 번역된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 계기가 되어 애니메이션을 위한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유명 드라마인 기묘한 이야기나 미국의 환상 특급 등을 모델로 하여 TV 시리즈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제작하는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9월 9일 영화가 개봉된 가운데 호주 9월 17일, 뉴질랜드 9월 17일, 대만 9월 18일 개봉을 확정했고 싱가포르도 9월 개봉 예정으로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한국 개봉과 함께 동시기에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개봉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로 그 의미가 깊으며 과연 어떤 흥행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기괴괴 성형수의 시나리오를 맡은 이한빈 작가는 2014년 문화관광부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영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스토리 작가들은 유아용 작품들에 집중되어 있고 영화 길이에 드라마 작업에 익숙하지 않아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작품에 필수적이었는데요. 원작의 독창적인 소재와 큰 틀의 플롯을 유지한 채로 원작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았던 인물들의 감정과 심리 등을 묘사해주며 관객들이 보다 풍성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스토리의 각색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묘사되었던 성형수가 소문으로만 존재할 뿐 쉽게 구할 수 없으며 엄청난 고가라는 설정 수정도 괜찮았고 발레리나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못생긴 얼굴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예지의 전사를 만들어 주었던 것 또한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예지 자신은 예쁜 외모를 가지지 못한 아이러니 또한 좋았던 것 같고 서브플롯으로 계속해서 실종되는 20대 여성들과 그 이유에 대한 충격적인 결말 또한 원작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규모 있게 서사를 확장시킨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마지막까지 반전이 이어지는 악역 지훈의 미스터리한 정체 또한 짜임새 있는 각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각색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캐릭터들의 전사 설정과 심리적인 동기에 의한 개연성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느껴졌는데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예지의 경우 촉망받는 발레 유망주였다가 외모로 인한 콤플렉스로 인해 발레를 그만두게 된 전사가 있는 인물로 그려졌는데요. 예지의 가정 형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성형수를 얻기 위한 2억 원을 어렵지 않게 마련하는 등 그렇게 궁핍해 보이지 않는데 어째서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딸을 위해 진즉의 성형수술 같은 것을 권하거나 시도해보지 않았는지 의문스러웠고 예지가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뭔가 어린 시절부터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화 중간에 환상이지만 예지가 보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은 발레에서 2등을 해도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예지가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이나 외모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진 모습에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악역인 지훈의 경우에도 원래 여자였던 성 정체성을 남자로 바꾼 이유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아서 차라리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을 포기하고 남자가 되어 그 아름다움을 수집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두 죽여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겠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심리적인 동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작의 남자라는 설정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서브플롯인 실종되는 젊은 여자들에 대한 이유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캐릭터의 심리적인 동기 설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지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전사 설정도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조금의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영화 기기괴괴 성형수는 전반적으로는 원작의 독특한 소재와 큰 틀의 플롯을 잘 유지한 채 영화가 줄 수 있는 매력들을 더하여 관객들에게 어필할 만한 재미있는 공포 미스터리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을 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범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